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도시에서 나고 자라 시골살이 잘 몰랐는데 요샌 시간 나면 차 몰고 시골로 향하네요. 거기 제 아버지 계시고 공기도 좋아서 힐링이 확실히 되거든요. 천국이 따로 없습니다. 전 결혼을 통해 천국과 지옥을 골고루 맛봤어요. 아 뜨거 했다가 아 차가워 놀라며 냉탕과 온탕을 오갔죠. 지금은 싱글로 잘 지내고 있지만 그때 확실히 깨달았습니다. 누구랑 함께 하느냐에 따라 사람 인생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을요. 지금은 완전 만족하며 살고 있어요. 결혼이요? 그건 선택사항일 뿐 제게 필수는 아닙니다. 썩은 곳 도려내서 뻥 차버리니 속이 다 시원하네요. 지금은 그 통쾌함 한껏 즐기고 있어요. 결혼은 26쯤에 했습니다. 그 사람은 사업하는 사람이었고 전 대학을 졸업해 대학원 다니고 있었어요. 우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둘 다 이른 나이에 어머니를 여의었고 아버지만 계셨어요. 차이가 있다면 남편은 아버지와 사이가 별로였지만 전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고 존경했죠. 우리 엄마 투병이 길었는데 그때 보여준 아빠의 사랑 정말 대단했어요. 부부란 좋은 일이나 슬픈 일이나 함께하는 사이라는 거 분명히 깨달았고 제 결혼 생활도 그럴 거라 의심하지 않았죠. 사실 저 결혼할 때 친구들의 묘한 시선이 있었어요. 전 학벌이 좋았고 남편은 고졸이었거든요. 서희 너 의외다. 신랑 될 사람 어떻게 만난 거야? 솔직히 너 학벌도 좋고 집안도 빵빵한데 비슷한 사람이랑 만나는 게 낫지 않아? 그런 게 어딨어. 학벌 빼고 비슷한 점 많아. 네가 제일 먼저 결혼할 줄은 몰랐다. 동아리에서 너 좋아하는 애들 좀 많았어야지. 그 말을 누가 믿어? 왜 진작 좀 알려주지. 결혼 2달 남겨놓고 알려주는 건 무슨 심보래? 남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사회로 바로 뛰어들었어요. 결혼 당시 작게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었고 나름 그 업계에선 잘 나가고 있었죠. 자상하고 꼼꼼하고 1년 연애하며 사랑 싸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아빠는 제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하니까 주변 시선 신경 쓰지 말고 좋은 사람인지 잘 지켜보라고만 하셨습니다. 사실 아빠도 자수성가한 스타일이거든요. 어려운 가정 형편 딛고 성공하신 분이라 사람 보는 게 좀 남다르셨어요. 남편은 평소엔 당당한데 제 아버지 앞에선 어쩐지 꼼짝을 못하더라고요. 그래, 대학을 안 간 이유가 뭐라고? 뜻한 바가 있어서 안 갔습니다. 대학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그보다 전 제 힘으로 사회를 겪어보고 싶었어요. 사업에 뜻이 있었기 때문에 돈의 흐름에도 관심이 있었고요. 무엇보다 경험, 실전이 중요하다 여겨서 대학은 과감히 접었습니다. 후회는 안 하고 후회는 없습니다. 사업하다가 배움이 필요하다 생각되면 그때 방통되든 어디든 효율적으로 공부할 생각은 있습니다. 딱딱하게 얼어서 면접 보는 것처럼 대답하는데 그런 모습도 참 당시엔 귀엽더라고요. 아버진 남편과의 결혼을 승낙하셨고 저의 주도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남편에겐 누나 한 명이 있었고 아버지는 거의 연락 두절인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에 남편의 가족은 누나가 전부였어요. 두 사람 다 저한테 그 점을 미안해 하더라고요. 결혼식에 손님도 좀 많고 그래야 하는데 괜히 미안하고 민망하다. 하객 알바도 있다던데 좀 부를까?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뭐든 자연스러운 게 좋으니 애쓰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결혼 일주일 전 좀 뜻밖의 일이 있었어요.
남자친구랑 아빠랑 저녁 식사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식사 거의 마쳤을 때 해외로 유학가 있는 친구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밖에서 한참 통화를 했고 식당에 다시 들어가는데 거기 우리끼리만 있는 룸이었거든요. 문은 열려 있는데 아빠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도서방 알겠지? 약속 지킬 수 있겠어? 장인어른 감사합니다. 저 꼭 한번 믿어주세요. 그 약속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전 문을 열고 들어가려다가 아빠의 다음 말에 멈칫했습니다. 서희한테 말하지 말고, 알았지? 무슨 약속을 한 건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하지만 분위기상 대놓고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전 눈치껏 아빠와 예비 신랑에게 따로따로 물어봤어요. 근데 두 사람 입을 꼭 닫고 절대로 말을 안 해주는 거 있죠? 자기야, 뭐야? 우리 아빠랑 무슨 약속을 그렇게 거창하게 한 건데? 난 알면 안 돼? 나도 알려주라. 그런 게 있어. 진짜 말 안 해줄 거야? 나 빼고 둘만 그러기 있어? 완전 삐쳐버린다. 그래도 어쩔 수 없어. 별일 아니니까 신경 끄세요. 아빠도 마찬가지였어요. 어쩜 둘이 그렇게 입이 무거운지 아무리 졸라도 말을 안 해주더라고요. 서희야, 우리끼리만 한 약속이니 넌 모른 척 해라. 이 사나이 대 사나이끼리의 약속이야. 두 번 다시 그 얘기 꺼내지 마라. 아빠가 막판엔 엄하게 말씀하셔서 전 입을 꾹 다물게 됐어요. 제가 또 아빠 말엔 꼼짝 못하거든요. 결혼식 올리고 신혼생활에 빠져 사느라 어느새 그 일을 차차 잊게 됐습니다. 남편은 연애하며 내내 젠틀하고 매너까지 좋았어요. 서로 싸운 적도 없고 언성 높일 일도 없었죠. 남편은 온화하고 차분한 사람으로 보였고 자기 입으로도 그랬습니다. 난 화낼 줄 모르는 사람이다. 뭐든 대화로 푸는 편이라고요. 사업은 강단 있게 하지만 평소엔 유순한 모습이어서 그게 또 매력으로 다가왔고 좋아하게 된 거였어요. 그런데 결혼한 달 후 벌어진 일로 남편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시누이의 부부싸움이 원인이었어요. 사실 결혼 후엔 솔직히 시누이를 좀 피하게 됐습니다. 남편은 형님을 많이 위하는 눈치였지만 전 개인적으로는 좀 멀리하고 싶은 타입이었어요. 성격이나 취향이 정반대라 친해지기 어렵겠다 생각했죠. 결혼 한 달쯤 지났고 자정 지난 새벽이었어요. 자고 있는데 갑자기 아파트에 누가 찾아왔습니다. 정훈아, 문 열어봐. 누나야. 여보, 일어나봐. 누가 왔나봐. 누나라는데? 새벽에 무슨 일이지? 문 열자마자 울면서 들이닥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형님은 잠옷 차림으로 택시를 타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집에 들어서자마자 물 한 잔 달라고 하더니 급하게 마시고 썰을 풀더라고요. 나 그 인간이랑 못 살아. 바람났어. 새파랗게 어린 거랑. 양심도 없지. 내가 지한테 어떤 마누란데 감히 바람을 펴? 억울해 죽겠다 정훈아. 형님은 부부싸움의 이유가 바람이라며 낯뜨거운 얘기를 막 풀어놨어요. 심해부가 내연녀와 있는 현장을 잡아 난리를 쳤고 거기서 글쎄 형님이 맞았다는 거였습니다. 제가 더 놀란 건 남편의 반응이었어요. 막 열을 내면서 욕을 하고 길길이 날뛰더라고요. 어디 할 짓이 없어서 바람이야. 누나, 당장 앞장서. 가서 뼈도 못 추리게 해줄 거야. 지가 뭔데 우리 집안 우습게 보고. 거기 어디야? 내가 가서 곤죽을 만들어 놓을 거야. 누군 주먹 쓸 줄 몰라서 가만히 있냐? 지가 잘못해놓고 어디서 분풀이야? 그러면서 쌍욕을 해대는데 너무 놀라 입이 떡 벌어졌죠. 남편의 그런 모습 처음이었는데
화내니까 눈이 확 돌더라고요. 제가 말렸습니다. 안 그러면 정말 심해부랑 주먹 다짐 할 것 같아서요. 심해부 그냥 봐도 거친 사람이고 실제로도 젊은 시절 깡패짓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 신발 신고 문 열고 나가려는 걸 제가 막아섰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지금 새벽 1시도 넘었어. 정말 갈 거야? 나 좀 봐. 정신 좀 차려보라고. 갑자기 욕을 하고 왜 그러는데. 정훈 씨, 정신 차려. 그럼 그걸 그냥 둬? 이거 놔. 오늘 아주 끝장을 보자. 저리 안 비켜? 남편은 절 밀쳤고 그 바람에 전 바닥에 쓰러졌어요. 남편은 눈에 뵈는 게 없는 것처럼 굴면서 엘리베이터까지 가더라고요. 너무 황당하고 무서워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죠. 저 사람이 내 남편이 맞나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에 무섭고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그러고 있으니 형님이 나섰어요. 정훈아, 왜 그래? 그 인간 술 먹고 뻗어서 자. 잘못 깨웠다가 진짜 큰일 나. 진정해, 정훈아. 누나 봐서 진정하라고. 형님이 남편을 억지로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 말렸습니다. 전 넋이나가 집에 들어왔고 식탁 밑에 쪼그려 앉아 있는데 남편은 그때까지도 씩씩댔어요. 내가 모를 줄 알아? 개종자 누나 상습적으로 때렸지. 한두 번이 아니지. 왜 맞고 살아 왜? 처음 때렸을 때 왜 참았어? 당장 진단서 떼고 이혼한다고 했었어야지. 야, 이혼이 쉽냐? 네 매형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비는데 그럼 어떡해. 빌어서 넘어갔지. 다신 안 그런다고 해서. 그럼 이 꼴을 보이지 말던가. 누나 진짜 정신 안 차리냐? 나 환장한다고 누나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남편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버렸어요. 형님은 그제야 제 앞에서 울고불고 신세한탄을 하기 시작했죠. 이게 무슨 난리인지 겨우 형님 달래서 작은 방에 들여보냈어요. 전 놀란 마음 가라앉히며 소파에서 눈을 붙였고 다음 날 남편은 아침도 거르고 출근하더라고요. 형님은 하루 종일 방에서 자는 것 같았습니다. 한숨만 나왔어요. 안 좋은 일로 시누이가 죽상을 하고 있으니 저도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남편은 저한테 전화해 어제 놀라지 않았냐고 묻더니 돈을 보내더라고요. 이걸로 저녁 밖에서 먹고 형님 기분 풀어주라고요. 전 혼잣말을 했죠. 나도 놀랐는데 난 안 보이나? 자기 그렇게 화내고 욕한 건 아무 일도 아닌 거야? 진짜 이상한 남매네. 그날 저녁 전 형님을 동네 와인 파는 곳으로 불러냈어요. 시누이는 술을 참 좋아했습니다. 이왕 벌어진 일 어떡하겠냐고 위로하면서 남편 성격 어떤지도 물어봤어요. 저 형님, 어젯밤에 그이요. 저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화내고 욕하는 거 처음 봤어요. 말리는 사람 없었으면 진짜 나가서 싸움 붙일 것 같더라고요. 그런 모습 처음이라 너무 놀랐어요. 그랬구나. 정훈이 걔가 남자 폭력 쓰는 거 진짜 못 참아 하거든. 실은 나 맞고 사는 거 정훈이가 알고 있었어. 그래서 폭발한 것 같아. 어젯밤엔. 많이 놀랐구나. 원래 그런 사람인가 싶어서? 그런 것도 있죠. 전 화내는 남자 진짜 너무 무서워요. 친정아버지 자상하시고 온화하신 분이거든요. 클 때 그런 모습 한 번도 못 봤어요. 정훈이도 그래. 어젠 나 때문에 그랬지 뭐. 올케는 다정한 아빠라도 계시지 우린 아니잖아. 이 넓은 세상에 남매 단둘인데 누나라고 사는 게 이 모양이니 속이 터졌겠지. 그러니까 올케가 이해 좀 해줘. 다른 일엔 걔 안 그래. 형님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아버지에 대해 감정이 아주 나쁜지 말도 잘 안 꺼내더라고요. 그래서 둘이 더 각별한 것 같았습니다.
시누이는 저한테 고맙다고 하더니 아주 마음 편하게 신혼집에 눌러 앉았어요. 어이없게도 그게 한 달이나 이어졌습니다. 전 미치고 팔짝 뛸 지경이었어요. 시누이 같이 살아보니 예의가 없더라고요. 제 물건도 자기 것처럼 갖고 외출하고 어떻게 또 좋은 물건만 쏙쏙 골라 쓰는 거 있죠. 복장 터지고 짜증나서 남편에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형님 언제 가시는 거냐고 심해부랑 연락을 하는 거냐고 물었더니 남편 대답이 각원이었어요. 갈 때 되면 가겠지. 왜? 불편해? 아니, 누나 그냥 내버려 두고 넌 네 생활하면 되잖아. 어떻게 그래. 집에 손님이 와 있는데. 자기 군대 있을 때 선임이 있으면 편히 쉴 수 있었어? 형님은 나한테 그만큼 어려운 분이라고. 속상한 게 내 물건도 막 쓰고 사생활이라는 게 없잖아 지금. 하긴 네가 외동으로 자라서 힘들 수도 있겠다. 내가 잘 말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주라, 응? 남편은 자기 누나 딱하다며 이해해주라는 입장이었어요. 그런데 전 환장하겠더라고요. 형님이랑 저 성격이며 입맛이며 맞는 것도 없었고 무엇보다 제 물건 함부로 쓰는 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전 제가 살기 위해 막 들이받기로 했어요. 형님 막 외출하려는데 그 앞을 막아섰습니다. 형님, 잠깐만요. 이건 아니죠. 팔찌부터 빼놓고요. 어디 가방 열어보세요. 어머, 올케 뭐 하는 거야? 저 보시라고요. 이거 제 립스틱이랑 향수 왜 가져가세요? 너무하시네요, 진짜. 이거 다 제가 아끼는 것들이고 형님이 마음대로 쓸 권리 없어요. 어쩔 수 없잖아. 내 형편이 지금. 제가 형님한테 집 나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 무력 있어요. 제 물건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 기가 막혀 정말. 옳게 이러는 거 정훈이도 알아? 완전 싸가지 없는 거 아냐고. 알아도 상관없어요. 이거 다 엄연히 말하면 제 돈으로 산 건데 왜 형님이 꽁으로 쓰려고 그래요? 신혼집에도 제 돈이 더 많이 들어갔으니까 형님 여기서 더 지내시려면 첫 번째 예의 지켜주시고요. 두 번째, 월세처럼 돈 내세요. 따박따박. 시누이 표정 관리 못하고 저한테 언성을 높였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전 신경도 안 썼습니다. 안 그러면 제가 속 터지게 생겼으니까요. 물론 형님이 남편한테 뭐라고 했겠죠. 하지만 남편도 저한테 잔소리할 처지는 아니잖아요. 전 그냥 뻔뻔하게 나갔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제가 강하게 나가니까 그때부터 시누이가 조심하는 거였어요. 강약, 약강.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 호구 잡는 스타일이었던 거죠. 전 그럴수록 정이 더 떨어졌습니다. 그러다 주말이 됐고 남편이 절 밖으로 불렀어요. 자기 전기구이 통닭 좋아하잖아. 내가 진짜 맛있는데 알아냈어. 우리 밖에서 맥주 한잔 하자. 저기 누나도 불렀는데 어때? 둘이 쌓인 거 오늘 푸는 거 어때? 솔직히 나가기 싫었는데 남편이 하도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습니다. 가보니까 형님이 셀쭉한 표정으로 먼저 와 있더라고요. 동생한테 얼마나 제욕을 했는지 안 봐도 훤했어요. 남편은 중간에서 저희 화해시킨다고 이 말 저 말 갖다 붙이고 있었죠. 남편 앞에선 전 생긋 웃었어요. 형님이 내 말 오해했나 보다. 계시려면 서로 편해야 하니까 서로 지킬 건 지키자고 좋게 말한 거였는데. 형님, 기분 나쁘셨어요? 에구, 제가 뭘 알아요. 나이로 보나 경험으로 보나 제가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너그럽게 이해해 주세요. 자기야, 나 화장실 좀 다녀올게. 그래. 누나, 서희 말 들었지? 그러니까 누나가 마음 풀어. 어머, 저 여시 같은 게? 올케 뒷구멍으로 호박씨 까는데 도사구나? 남편 앞이라고 아주 착한 척이란 척은 다 하네.
정훈아, 아니야. 올케 얼마나 매정한데. 전 냅다 자리를 피했어요. 그런데 그날 진짜 이상한 걸 들었습니다. 신우이랑 있기 싫어서 화장실 핑계로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를 한참 동안 마시고 왔거든요. 시간 때우려고요. 그런데 남편이랑 신우이 뭔가 심각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일부러 뒤쪽에 서서 둘의 대화를 좀 들었습니다. 둘은 제가 온 줄도 모르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누나, 이혼도 때가 있어. 내 말대로 해. 장인어른이랑 약속한 것도 있고 그 약속 지키면 누나 이혼해. 그땐 내가 확실히 도와줄 수 있어. 정말이지? 난 너만 믿는다. 내가 누가 있어. 동생인 너밖에 없잖아. 그래, 내가 조금 더 참을게. 그러게 애초에 그 모질이랑 결혼을 왜 해? 아무튼 내가 한 약속 잊지 마. 그거 믿고 버티라고. 장인어른이랑 한 약속만 지키면 모든 게 잘 풀리게 돼 있어. 그러니까 누나는 나만 믿고 행동해. 혼자 어설프게 일 키우지 말고. 너무 이상한 대화였어요. 아니, 시누이 이혼하는데 남편이 하라 마라 할 게 뭐가 있나요? 게다가 친정아빠와의 약속은 또 뭐며 기분이 너무 불쾌하고 촉이 안 좋았습니다. 직감적으로 둘의 대화를 듣게 된 걸 숨겨야겠더라고요. 전 몇 분 후에 아무렇지도 않게 들어갔어요. 무슨 얘기 그렇게 해? 아니야. 또 커피 마시고 왔어? 이 밤에? 우리 자기 또 날밤 되겠다. 남편은 괜히 저한테 더 다정하게 굴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분명했고 그 내용 제가 꼭 알아야겠다는 생각만 커졌죠. 그리고 며칠 후 전 경찰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이 또한 전혀 예상 못한 일이었는데 남편이 폭력에 연루돼 경찰에 연행된 거였습니다. 알고 보니 남편이 시누이 남편을 찾아가 몸싸움을 벌였더라고요. 정말 소름 끼치는 게 심해부 덩치도 좋고 한 주먹 하던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키만 껑충하게 큰 남편이 저 팬 거였어요. 물론 남편도 맞았지만 결코 어느 한쪽이 밀리는 싸움이 아닌 모양이었어요. 내색은 안 했지만 어쩐지 남편이 좀 무섭더라고요. 결국 남편은 벌금형을 받았고 전 친정아빠한테 찾아가 지금까지의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막 터지더라고요. 아빠, 좀 이상해. 결혼 전에 알던 사람이 아닌 것 같아. 화나면 말도 막 하고 눈이 돌아. 이번엔 심해부랑 싸운 것 좀 봐. 경찰이 출동할 정도로 심하게 싸웠대. 아빠 믿겨져요? 보통 일이 아니다. 서희야, 이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이렇게 울고 있을 게 아니야. 성질 못 죽이고 주먹 쓰는 남자치고 제대로 사는 인간 못 봤다. 이 사연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때려? 아빠가 불러서 얘기 좀 해볼게. 넌 괜히 호들갑 떨지 말고 이 평소대로 행동해. 아버진 남편을 따로 만났고 정신 차리라고 혼내셨대요. 남편은 또 아버지 앞에선 순둥이가 돼서 죄송하다고 1000번이고 100번이고 빌었다고 하더라고요. 글쎄 무릎까지 꿇었다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진 당신한테 빌지 말고 저한테 잘하라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하라고 엄하게 말씀하셨대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마음이 정같지만은 않았습니다. 실망도 했고 한편으론 좀 무서웠어요. 사람이 상대에 따라 얼굴을 달리한다는 게 무슨 연기자도 아니고 너무 으스스하더라고요. 저한테 잘할 때도 그 너머 본심을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시누이의 행동이었어요. 자기 남동생이랑 남편이 그렇게 치고받고 싸웠는데도 시누이는 룰루랄라 콧노래를 부르고 아무 생각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며칠 후 짐 싸서 신혼집을 나갔어요. 저한테 한마디 말도 없이요. 들어올 때도 나갈 때도 예의는 밥 말아먹은 상황이었죠.
다시 심해부랑 합친다고 나간 건데 이럴 걸 그 난리를 쳤나 싶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한편으론 그때 통닭집에서 엿들은 대화가 걸렸어요. 남편이 그랬잖아요. 자기 누나한테 이혼은 좀 더 기다리라고. 장인과의 약속만 지키면 일사천리라고요. 형님이 동생 말 듣다가 다시 심해부한테 갔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남편은 저한테 여행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다 예약을 했다면서요. 강가였는데 야경 보고 칵테일 마시면서 저한테 꼭 할 말이 있다는 거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누나 때문에 그동안 힘들었지? 미안해. 나도 자기 앞에서 좀 경솔한 행동도 많이 한 것 같아. 사과할게. 갑자기 왜 그래? 아, 왜 갑자기 눈물이 나지? 실은 누나랑 나 각별한 이유 아버지 때문이야. 왜 울고 그래? 정말 이 얘기만큼 안 하고 싶었는데 아버지란 사람 돈밖에 몰라. 실은 지금도 나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협박해. 돈 달라고. 누나한테도 그러고. 우리 남매 진짜 도망갈 구석이 없어. 뭐? 그 얘기를 왜 이제야 해? 남편은 연락을 끊고 산다는 시아버지에 대해 얘기를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왜 누나 일에 그렇게 흥분하는지, 그런 자신 모습에 얼마나 실망이 많았냐며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 털어놓는 거였어요. 실은 아버지 심각한 알코올 중독에다 전과자야. 감옥에 좀 계셨었고 출소한 지도 꽤 됐어. 뚜렷한 직업 없이 떠돌며 사시고. 그랬구나. 좀 충격이다.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 남편은 불우했던 어린 시절 얘기를 하면서 아버지가 교도소에 갔을 땐 차라리 안심됐는데 지금은 아니라고 괴로운 표정이었어요. 어려서 누나랑 똘똘 뭉쳐 살았다며 심해부를 때린 것도 누나를 엄마처럼 여기며 살았기 때문에 참을 수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는 경제적 능력도 없어서 아들이 돈 벌기 시작할 때부터 생활비며 술값을 뜯어갔다고 했어요. 끼케야 20살짜리 어린 아들에게 틈만 나면 거액을 요구하고 줄 때까지 괴롭혔다는 거였죠. 엄마도 돌아가시고 혈육의 끈이라곤 아버지 한 분인데 매정하게 뿌리칠 수 없어 그럴 때마다 돈을 줬다고 했습니다. 그 뼈아픈 사정 누나만 이해할 수 있었고 그래서 둘이 각별한 사이일 수밖에 없었대요. 그러면서 저보고도 조심하라고 하더라고요. 나 결혼한 거 알았고 이제 너한테도 그럴 거야. 어떻게 알고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 얼마 전에. 정말이야? 왜 그걸 숨겼어? 혼자 얼마나 마음고생한 거야. 내가 최대한 막아보겠지만 불시에 또 찾아올 수 있어. 돈 없다고 딱 잡았대. 넌 그래도 돼. 자기야, 어떡하냐. 얼마 후 남편 말대로 시아버지를 처음으로 볼 수 있었어요. 남편 차 타고 마트에서 장 봐오는데 노숙자처럼 행색이 초라한 남자가 다가오더라고요. 경비 아저씨를 부르려는데 그 사람의 얼굴이 글쎄 남편이랑 너무 닮은 거였습니다. 시아버지라는 것을 직감했어요. 내가 정훈이 아비 되는 사람인데 아들 차를 타고 있네. 네? 아, 안녕하세요. 엉겁결에 인사를 하게 됐고 그 길가에 서서 시아버지랑 처음 대화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런데 이분 처음부터 돈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당연하다는 듯이 생활비랑 병원비 필요하다고 당장 얼마라도 내놓으라고 손을 내미는 거였습니다. 방세랑 쌀값도 좀 다보. 내가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니까 병원도 가야 하니까 이 앞가까지 해서 좀 넉넉히 줬으면 좋겠구나. 아유, 얼른 있는 거라도 내놔. 배고파서 서 있을 수도 없다.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강탈이나 다름없었어요.
그래서 전 할 말을 했습니다. 저희 결혼한 건 어떻게 하셨어요? 남편이 백방으로 아버님께 연락하려고 해도 어디 계시는지 알 수가 없다고 얼마나 애태웠는지 아세요? 그런데 저한테까지 이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뭐라고? 뭐라는 거야 지금? 서 있기도 힘든 사람한테 난 이 시애비다. 남편이 많이 힘들어해요. 아버님 찾아오시는 것도 괴롭다고 하고요. 누나 일에도 필요 이상 흥분하는데 솔직히 부부 사이도 나빠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님, 갑자기 와서 돈 달라고 하시는 거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내가 헛소리 하는 걸로 보여? 너 아주 맹랑하구나. 정훈 씨, 마음으로 아버님 많이 아끼고 있어요. 제발 술이랑 도박도 끊으시고 더는 아들 마음 아프게 하지 말아주세요. 저희 결혼 생활 잘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이고, 별소리를 다 듣겠네. 이거 내 계좌번호고 틀림없이 얼마나도 넣어놔. 안 그러면 또 찾아올 테니까. 저는 돈 못 드려요.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시아버지와의 첫 만남은 불쾌하게 끝났습니다. 남편은 제 얘기를 듣고 화를 내긴커녕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할 말 대신해줬다며 고맙다고도 했습니다. 전 남편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결혼이나 했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누나 보살피고 아버지 돈 대느라 어떻게 살았을지. 제 앞에서 매너 있고 순한 모습도 남편이고 누나 일에 눈이 돌아가는 모습도 남편인 거였죠.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환경에 괴로워하는 남편을 보는 게 저도 속상했습니다. 어쩌다 친정아빠도 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보통 일이 아니라며 아빠도 걱정하셨죠. 아니나 다를까 얼마 안 있어 시아버지한테 또 연락이 왔습니다. 또 돈 달라는 요구를 하면서요. 아빠는 제 얘기를 듣더니 직접 바깥사도 만나봐야겠다고 하셨어요. 전 약속 장소에 같이 나갔지만 시아버지가 눈치 못 채도록 구석진 곳에 모자를 쓰고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제가 서희 애비 되는 사람입니다. 딸아이 대신에 제가 나왔어요. 꼭 드릴 말씀도 있고요. 앉으시죠. 예? 예. 처음 뵙겠습니다. 시아버지는 얼떨떨한 표정이었어요. 분명 제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그분도 당황하셨겠죠. 전 숨죽이고 두 분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아빠는 적당히 무게를 갖추시며 얘기를 풀어나갔어요. 애들 결혼할 때 뵙고 싶었는데 그러질 못했다며 어떻게 살고 계시는지 물으셨죠. 시아버지는 의외로 순순히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굉장히 형편이 안 좋다며 지낼 곳도 마땅치 않고 여기저기 떠돌아다니고 있다고 하셨어요. 실은 몸이 안 좋아 일도 못하고 있다면서 어쩔 수 없이 아들 돈으로 생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저희 아빠한테 호소하셨죠. 아빠는 말없이 시아버지 얘기만 들으셨고 끝에는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셨습니다. 저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이거 적지 않은 돈입니다. 자꾸 도서방 찾아오지 마시고 이 돈으로 생활 기반을 잡으시는 게 어떨까요? 이게 뭡니까? 아이고, 이렇게나 많이?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시아버지는 벼락이라도 맞은 것처럼 놀라셨어요. 이게 다 얼마입니까? 3천만 원입니다. 사양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이렇게 큰 돈을 한꺼번에 왜 저한테 주십니까? 다 애들을 위해서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드리는 돈입니다. 이걸로 지내실 곳도 구하시고 생필품도 사시고 생활 기반 잡으세요. 이렇게 매번 아들네 찾아오시는 거 이 두 사람 이혼하라고 부추기는 거밖에 더 되겠습니까? 대신에 한 가지 확실히 약속해 주세요. 이후에 딸과 사위를 찾아오지 않겠다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아빠한테 그런 계획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시니까 저희 아빠 쐐기를 박더라고요. 또 바깥 사동리 돈 때문에 찾아왔다는 얘기 듣게 되면 그때 저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약속 안 지킨 거 후회하게 만들 거예요. 저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아이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겠습니까? 어떤 내막이 있는지도 모르고요. 알아야 할 내막이 있다면 여기서 풀어보세요. 못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지만 시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시더라고요. 아빤 어른이 그렇게 살아선 안 된다며 시아버지를 혼내셨어요. 아버지가 돼서 애들 사는 거 방해해서 되겠습니까? 도서방도 참 안 됐습니다. 이제부터 도서방 제 아들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더 이상 찾아오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 돈 받죠. 먼저 일어납니다. 고맙다 어떻다 말도 없이 시아버지는 그대로 자리를 떴습니다. 친정아빤 한숨을 푹 쉬더니 저한테 손짓을 하셨어요. 이제 다 끝났으니 오라는 신호였죠. 제가 펄펄 뛰었습니다. 그렇게 큰 돈을 시아버지한테 주면 어떡하냐고요. 하지만 친정아빤 굳건하셨어요. 남편은 그 사실을 전해 듣자마자 퇴근해서 친정아빠 앞에 넙죽 엎드리더라고요. 그러고는 막 엉엉 우는 거였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다고, 이렇게 자기를 아끼고 평생의 한을 풀어주실 분이 계실 줄 몰랐다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살면서 이 은혜 잊지 않겠다고 장인어른의 아들이 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다는 남편의 말에 저도 울고 아버지도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일은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사실 그때쯤 전 회의가 들더라고요. 결혼 생활이 처음부터 삐걱거리는데 시댁 식구들 때문에 자꾸 일이 생기니 피곤하기만 했습니다. 친정아빠한테 고맙고 죄송했죠. 아빠는 늘 저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주셨어요. 제가 존경하는 사람 1위가 아빠일 정도니까요. 그런데 결혼 후 걱정만 끼치는 것 같아 딸로서 면이 안 서더라고요. 그러던 중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늘 꼿꼿한 아빠한테 병마가 덮쳐온 거였어요. 암이라는 무서운 병을 진단받았고 그날 이후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철없던 저도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빠 병원 따라다니며 식사며 약이며 챙겨야 하는데 처음엔 이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그 소식을 듣고도 별 타격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오해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니었고 남편은 사업이 바쁘다며 절 위로하지도 아빠를 찾아보지도 않더라고요. 도무지 믿기지 않는 현실에 전 남편이 미워졌고 얼굴만 보면 싸우게 됐습니다.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죠. 부모 사랑이 내리 사랑이라고 해도 자식 된 돌이라는 게 있지 않나요? 게다가 우리 아빠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돈만 뜯어가는 시아버지 앞에서 도서방은 이제 내 아들이라고 큰돈까지 쓰신 분인데 남편에게 서운한 마음이 너무 컸고 그 감정은 미움, 애증으로 번지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도 아버지 병이 악화돼 돌아가실까봐 너무 두렵고 힘들었어요. 엄마를 병으로 먼저 떠나보냈기 때문에 제 심정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힘들었습니다. 자기, 얘기 좀 해. 이렇게까지 무심할 수 있어? 아빠한테 전화 한 통하고 다야? 찾아와 보지도 않고. 병원이 어디 산간 오지에 있어? 서울 한복판이잖아. 우리 아빠 암이야. 감기 아니고. 진정해. 난 나대로 노력하고 있다고. 나 장인 어른이랑 약속한 거 있어. 꼭 약속 지켜야 해. 지금은 그게 우선이야. 어쩌면 장인 어른도 이해하실지도 몰라. 우리끼리 한 얘기가 있어. 그러니까 그 약속이란 걸
나한테 말해줄 수 없냐고. 어떤 약속인데 장인 문병 한 번 안 오고 이래 파묻혀 지내는 거야. 나 불안해. 아빠 돌아가실까봐 걱정되고 힘들어. 가족 위해 시간 내는 게 그렇게 힘들어? 사업이 그렇게 중요하냐고. 남편은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전 저대로 실망하고 상처받아서 남편이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철유는 아빠와 나 사이인데 그 사람 아빠와의 약속 들먹이는 게 마음에 들지 않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아빠 앞에만 가면 눈물이 흘렀어요. 억울하고 힘들어서요. 아빠는 제 마음 아시고 절 다독이셨죠. 도서방도 다 생각이 있겠지. 너무 옆에서 그러지 마라. 당분간은 지켜봐줘. 우리 딸 힘든 거 다 안다. 이 아버지 쉽게 무너지지 않아. 그만 좀 울어. 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눈물을 짜더니. 아빠, 꼭 잘 버티셔야 돼요. 내가 도와드릴게.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고 식사도 잘 하시면 된대. 아빠, 꼭 낫자. 알겠죠? 남편과 했다는 약속이 궁금했지만 아픈 아빠 조르기도 싫었어요. 저절로 남편한텐 반 포기하는 마음을 갖게 됐죠. 아버지 암은 2기였고 항암 결과가 좋아서 천만다행으로 암을 이겨내셨습니다.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하지만 안심할 순 없었죠. 그때부터 아버지 드시는 것부터 암 예방에 좋다는 걸 해다 나르기 바빴습니다. 아버지도 주기적으로 병원 다니시고 일에선 아예 손을 떼셨어요. 스트레스가 만병의 주범이라며 건강관리를 하셨습니다. 전 아직 아빠랑 하고 싶은 게 많았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손주도 안겨드리고 싶었죠. 남편도 장인어른의 완치 소식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잘 됐네. 그래, 그러실 줄 알았어. 당신도 좀 한숨 돌려. 하지만 말뿐이었고 주말 공휴일 연휴 할 것 없이 매일 현장에 나간다고 집에 없었어요. 아빠 회복한 후 처갓집에 간 것도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이렇게까지 무심하고 일에만 빠져 살 수 있는 건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었죠. 그 와중에 또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시아버지가 찾아왔습니다. 전 뭘 하느라 차 안에 있었고 남편은 제가 거기 있는 줄 모르고 주차장 쪽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차에 있는데 저 멀리서 낯익은 사람이 보였어요. 추레한 행색에 비틀거리는 걸음걸이, 딱 봐도 술 취한 시아버지였죠.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오고 성질이 뻗치더라고요. 주차장에서 남편도 시아버지를 받고 곧 말다툼이 시작됐습니다. 전 차 안에서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돈 내놔 이 나쁜 녀석아. 하늘이 무섭지도 않냐? 또 왜 찾아왔어? 무슨 낯으로 여길 와? 아들이 평범하게 사는 게 그렇게 싫어? 자꾸 이러면 며느리 도망가 아버지. 제발 그만 좀 해. 너희 자식 말 한번 잘했다. 평범하게. 웃기고 있네. 너처럼 두 얼굴하고 평범하게 사느니 차라리 나처럼 빌어먹든 노숙을 하는 게 나아. 그게 무슨 말인 줄 알아?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이 없느냔 말이다 이놈아. 왜 그래 정말. 자기가 잘못해놓고 왜 아들한테 덤티기를 씌우냐고. 너 내가 입 한번 뻥끗하면 나락 가는 거 알지? 이 녀석아 돈 내놔. 내 돈 내놔. 그 돈 받기 전엔 못 간다. 시아버지는 아예 주차장에 대자로 뻗고 눕더라고요. 남편은 분을 못 이겨 펄펄 뛰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태가 심각하다 싶어 전 차문을 열고 나갔죠. 저를 보자 남편과 시아버지 둘 다 놀라더라고요. 자기야, 언제부터 차 안에 있었어? 아까부터. 아버님, 또 이러시는 게 어디 있어요. 분명 그때 뭐라고 하셨어요? 친정아빠한테 약속하셨잖아요. 다신 나타나지 않겠다고요. 그만 가세요.
아버님한테 기대한 것도 없지만 정말 진심으로 실망입니다. 시아버지 벌떡 일어나더니 그대로 주랭랑을 치고 전 남편을 붙잡고 물었어요. 뭐랄까 헛개비랑 사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에 무슨 비밀이 이렇게 많은지 방금 시아버지가 한 얘기, 특히 입 뻥끗하면 날아간다는 얘기가 뭐냐고 추궁했어요. 남편은 이리저리 절 피하더니 차를 타고 도망치다시피 하더라고요. 전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더는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 이판사판 공사판이다. 나도 이젠 안 참아. 아니 못 참아. 다 알아낼 거라고. 겨우 분을 가라앉히고 친정아빠한테 갔습니다. 실망하실 거 뻔히 알면서도 털어놓지 않고는 못 베길 것 같더라고요. 아빠, 1시간 전에 시아버지 또 찾아왔어. 와서 도서방 협박하고 돈 내놓으라고 길바닥에 들어 눕더라고. 어떻게 아버지란 사람이 그래? 그 이한테 막 협박도 하는 거 있지? 자기 말 한마디면 날아가는 거 아냐고. 아들을 막 협박하는데 너무 이상해. 도서방은 또 날 피하기만 해. 답답해서 못 살겠어, 아빠. 뭐? 서희야, 다시 말해봐. 네 시아버지가 뭘 했다고? 그분이 뭘 알고 계시는 거 아니냐? 모르겠어. 그냥 돈 안 주니까 생떼 쓰는 것 같기도 한데 도서방은 입에 자물쇠를 달았는지 한마디도 안 해. 분명 뭔가 있어. 그치? 아버지는 어두운 표정으로 더 말이 없으셨죠. 전 속상한 마음 달래며 아버지 식사 준비해드렸어요. 드시는 것 보고 집을 나서는데 아빠가 저한테 그러셨죠. 당분간 모른 척하고 지내라고요. 남편 추궁하지도 말고 오늘 있었던 일은 까맣게 잊은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왠지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아빠한테 알겠다고 걱정 마시라고 했죠. 다음 날 전 시누이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 설명하며 왜 자꾸 시부가 여길 찾아오는 거냐고 물었어요. 근데 시누이 자긴 아무것도 모른다고 발뺌을 하더라고요. 난 몰라 올케야. 아버지 원래 그래. 약간 망상 같은 거 있어서 헛소리도 잘하고 도박의 알코올 중독자가 그렇지 뭐. 저기 버스 온다. 끊어. 나 알바 가야 돼. 뭔가 개운하지가 않았어요. 분명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남편도 자정 넘어 퇴근하면 바로 자기 바쁘고 저와 대화를 피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며칠이 더 흘렀고 바람 쐬러 외출하는 길이었어요. 느닷없이 시아버지와 또 마주쳤습니다. 차 놔두고 버스 타려고 아파트를 나가는데 주변에서 서성거리는 시아버지를 보게 된 거였죠. 정훈이 출근했냐? 할 말 있어 찾아왔다고 전해라. 속에서 뭐가 막 치솟더라고요. 겁도 안 나고 예의 범절 같은 것도 따질 수가 없었습니다. 전 다짜고짜 시아버지 붙잡고 물었어요. 왜 자꾸 괴롭혀요? 우리 가만 좀 놔두면 안 되냐고요. 언제까지 이럴 거예요? 끝장을 보고 싶어요? 왜 이렇게 아들 내외를 괴롭히는 건데요? 이게 아버지란 사람이 할 짓이에요? 내 돈 받으러 왔어, 내 돈. 이렇게라도 해야 내가 살지. 넌 내가 정상으로 보이냐? 나도 한이 맺혀서 자꾸 여기 오는 거라고. 그놈의 돈 타령 좀 그만하세요. 그만큼 자식 돈으로 살았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시아버지 다음 말이 충격이었습니다. 정훈이 그 녀석 때문에 내 인생 통째로 망했다. 자식 때문에 희생했더니 술이니 도박 중독이니 있지도 않은 일로 모함을 하고 사람을 쓰레기로 만들어놨어. 넌 속고 있어. 그 녀석 완전 황이라고.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전 시아버지를 붙잡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인데요? 저한테 다 말해보세요. 뭐 있죠? 이 집안에 비밀 있죠? 답답해 죽겠으니까 말씀 좀 해보세요.
말해주면 나 돈 줄 거냐? 나도 살아야지. 이대로는 못 살겠다. 하루를 더 살아도 이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그렇게 못해요. 우리 아버지가 얼마를 드렸는데요. 3천만 원이 누구 집 개 이름이에요? 그 돈을 받고 또 돈을 달래요? 들으면 후회는 안 할 거다. 오히려 나한테 고마워할 걸. 그만큼 엄청난 일이고 네 인생이 완전히 뒤바뀔 거다. 시아버지 갑자기 눈빛이 돌변해 정색하시는데 이유 없이 소름이 돋더라고요. 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싶었고 침착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들어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으면 드릴게요. 다 듣고 난 다음에요. 알았다. 어디 조용한 데로 자리부터 옮기자. 그렇게 듣게 된 시아버지의 얘기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그 길로 친정아빠를 찾아갔죠. 너무 충격적인 얘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감정이 마비되더라고요. 전 얼이 빠져 택시부터 잡아타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현관문 닫기도 전에 이 말이 쏟아져 나왔어요. 아버지, 나 이혼해야겠어요. 이건 아니야. 모든 거 확실히 알게 됐어. 놀라실 줄 알았는데 친정아빠는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저한테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더 놀랄 만한 얘기를 풀어놓으셨습니다. 서희 너, 이 결혼 잘못했다. 질 나쁜 녀석한테 잘못 걸렸어. 그 녀석 바람 피운다. 밖에서 못된 짓은 다 하고 다니는 인간 쓰레기. 이 당장 갖다 버려도 시원찮아. 뭐라고 아빠? 정말이에요? 그걸 아빠가 어떻게... 싹수 없는 녀석 같은 이라고. 이제부터 봐주는 거 없다. 내 식대로 처리할 거니 너도 그런 줄 알아. 아빠는 이미 앞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암 판정 받으신 이후 고민이 많으셨대요. 당신 세상 떠나면 절 어쩌나 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사위에 대한 의구심이 들었다고 하셨죠. 사람이 겪으면 겪을수록 믿음이 가는 게 아니라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지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시켜 뒷조사를 해보셨다는 거였죠. 그런데 이 인간 사업한답시고 밖으로 돌면서 여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게 밝혀진 거였습니다. 전 너무 기가 막히고 분해서 할 말을 잃었어요. 창백해진 저를 보고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정신 차려서 이야. 지금 네가 넋 놓고 있을 때가 아니야. 네 거 제대로 지키려면 그 두 얼굴 인간 떼어내려면 침착하고 냉정해야 돼. 보통이 아니다 그 녀석. 아주 제대로 떼어내야지. 안 그러면 골치 아프게 생겼어. 아버지만 믿어라. 너랑 나랑 이제부터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욕도 아까운 인간 같으니라고. 나랑 아빠를 속여? 우리가 어떻게 했는데. 자기한테 얼마나 베풀고 신뢰했는데. 그리고 시아버지가 말해준 엄청난 비밀도 아버지께 털어놓게 됐어요. 남편은 저와 결혼하기 전 술자리에서 벌어진 시비로 씻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시아버지는 남편의 범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살이를 한 거였고요. 한 사람의 생명을 끝내버리고도 남편은 뻔뻔한 얼굴로 결혼하고 사업하고 바람까지 피우며 사람들을 기만한 거였어요.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동업을 약속한 남편의 선배가 있었는데 별것 아닌 일로 시비가 붙었대요. 시아버지 집에서 라면에 소주 마시다 벌어진 일이었고 이미 시아버지가 집에 도착했을 땐 모든 일이 벌어진 후였다고 들었습니다. 남편은 술에 취해 선배에게 폭력을 휘둘렀고 결과는 참혹했다는 거였죠. 그 일을 시아버지가 뒤집어 쓴 거였고요. 제 남편은 그때 시아버지한테 울고불고 매달렸대요. 아버지, 아들 한 번만 살려줘. 아버지는 많이 살았지만 난 아니잖아. 나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아버지가 대신 감옥에 들어가 주면 내가 그 이유는 책임질게. 나 할 수 있어. 믿어줘.
실수였어. 아니, 난 그냥 밀었는데 선배가 뒤로 넘어져 머리가 깨졌다고. 아버지, 나 무서워. 도와주세요, 좀. 시아버지는 당시만 해도 아들의 미래를 지켜주는 게 맞다고 여기셨대요. 자기 대신 감옥에 가는 아버지한테 남편은 약속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출소하면 노후를 책임지겠다고요. 그런데 시아버지 감옥에 있는 동안 남편도 시누이도 면회는 단 한 번도 없었고 철저하게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거였습니다. 출소 후 시아버지는 아들에게 쓰레기 취급을 받았대요. 그리고 시아버지는 저희 결혼식 날짜와 장소도 알아서 그때도 몰래 찾아와 남편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돈을 던지듯 뿌리더니 결혼식 방해 말라고 했다나요? 정말 인간 이하의 짓을 많이도 했더군요. 크게 후회한다. 혼자 있으면 피눈물이 나. 그 녀석 죗값을 치렀어야 했어. 그래야 사람 노릇을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라도 안 찾아오면 협박이라도 안 하면 그 녀석 아무 일 없다는 듯 뻔뻔하게 살게 뻔해. 내가 어쩌다 이런 신세가 됐을꼬. 어쩌다가. 아버님의 잘못된 판단이 아버님뿐만 아니라 아들 그리고 저와 제 아버지까지 불행해지게 만들었네요. 절대로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요. 그때 왜 그런 결정을 하셨냐고요. 이제라도 책임지세요. 저 남편이랑 헤어집니다. 그 과정 쉽지 않을 것 같지만 더는 남편도 아버님도 보고 싶지 않아요. 다시는 저 찾지 마세요. 기가 막혔습니다. 전 악마랑 살고 있었어요. 겉과 속이 완벽하게 다른 이중인격. 남을 죽이고 아버지에게 죄를 덮어씌우고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파렴치한 남자랑은 1초도 더 함께 있을 수 없었어요. 전 당장 이혼을 진행시켰습니다. 물론 남편이란 인간은 모든 걸 부정하고 저한테 매달렸어요. 죽기 살기로 제 바지가랑이를 잡더라고요. 소름이 끼쳤습니다. 하는 말마다 죄다 거짓말이었어요. 너 그 사람 말을 믿어? 다 지어낸 얘기야. 평생 알코올 중독에 도박까지 하는 사람 말을 믿는 거야, 정말? 서희야, 정신 차려. 너도 내 아버지란 사람한테 세뇌당했어? 헛소리를 참 길게 한다. 내가 병원까지 같이 가서 다 확인했어. 알코올 중독? 하도 굶고 길거리 생활 오래 하셔서 영양실조로 비틀거리신 거야. 도박? 그것도 순 거짓말이었어. 당신은 사람도 아니야.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어? 나랑 내 아버지 재산 뜯어가려고 눈만 벌게서는. 저는 마지막 한 패를 끝까지 꺼내지 않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순순히 이혼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소송으로까지 번진 이혼의 진흙탕 싸움은 남편의 외도 증거로 일단락됐습니다. 악마가 할 법한 짓들은 다 했더라. 사람 속이고 기만하고 그 전에 했던 더 끔찍한 행동까지. 내가 끝까지 순진하길 바랐겠지. 그 여자랑 별짓 다 했던데 10살 많은 여자랑 행복하디? 그냥 그 여자가 들러붙은 거야. 꽃뱀이라고. 난 서희 너밖에 없어. 우리가 결혼을 어떻게 했는데 장인 어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나 너 못 떠나. 아니, 안 떠나. 그래, 안 떠나고 싶겠지. 하지만 영원히 끝이야. 난 당신 같은 인간 말종이랑 더는 말 섞고 싶지도 않아. 우리 아버지 화나면 무서우신 분이야. 함부로 까불지 마.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생각하지 말라고. 넌 완전히 끝났어. 어쩌면 그렇게 뻔뻔스러운지 절 맹물 취급하고 내연녀랑 해외여행에 호텔 드나들며 즐겼더라고요. 아주 더럽게요. 전 그에 상응하는 대가로 위자료와 기타 등등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어떻게든 단돈 1원도 남기지 않고 다 받아내기로 했습니다. 더 괘씸한 건 저만 속인 게 아니고 우리 아빠까지 속이려 했다는 부분이었어요.
공경에 빠진 사위 구해주려 내 아들 삼겠다고 하신 아버지를 엉성한 사기로 뒤통수 치려고 하다니요. 허접하기 짝이 없는 인간이었습니다. 참, 아버지가 결혼 전에 전 남편이랑 했던 약속은 저와 남편의 미래를 위한 것이었어요. 아버진 사업을 오랜 세월 탄탄하게 일궈오셨고 사위에게 일종의 베팅을 하신 거였습니다. 남편이 하는 사업 일정 수준 이상 성공시키면 사업 능력 인정해서 친정아빠 사업체를 물려준다는 약속이었죠. 그런데 사람이 멍청해도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을까요? 이혼 소송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진행되니까 장인어른한테 막 따지더라고요. 맡겨놓은 돈이라도 있는 것처럼 구는 거였죠. 애초에 저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저 사업 능력은 확실히 보셨잖아요. 바람이야 지나가는 거고 그냥 불장난 같은 거고요. 한 번만 눈 감아주세요. 저 서희한테 잘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거 앞으로 절대 안 피울 거라고요. 그 전제가 뭐냐? 우리 서희랑 결혼생활 잘 꾸려나가는 거 아니겠냐? 사람이 벌레만도 못한 수준이구만. 어디서 그딴 말을 짓거려? 염치도 모르고 도리도 모르고 상종 못할 인간 같으니라고. 앞으로 서희나 내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땐 수종 못 쓰게 될 줄 알아. 이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고 내 딸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 자네 아버지도 같은 마음이었겠지. 이 아들한테 배신당할 줄도 모르고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자네의 그 씻을 수 없는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 아버지가 우리한테 다 털어놨어. 그 죄값 당신이 다시 받게 해보려고 이리저리 알아보는 중이야. 안 돼. 서희야, 장인어른. 어디서 그 더러운 입을 우리 딸 이름을 올리나? 앞으로 우리 다시는 볼 수 없을 거야. 가자. 그렇게 모든 것은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이후 멍청한 척하는 신우이한테도 한마디 했어요. 그 여자도 정상은 아니더라고요. 글쎄 자기 동생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저한테 개거품 무는 거 있죠. 제가 할 말이 왜 없겠어요. 말하기 입 아파 대꾸 안 하고 있었는데 절 찾아오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은 자기 동생 한 번은 용서해라, 모든 걸 원위치 시켜놓으라는 거였습니다. 동생이 날아가면 자기도 이혼 못하니까 그래서 분해서 날뛰는 건지도 모르죠. 하지만 신우이도 이제 남이었습니다. 전 따끔하게 일침을 놨어요. 이보세요 아줌마. 복달아나는 행동은 혼자 다 하시던데 정신 좀 차리죠. 어디 생판 남한테 와서 생떼야. 이혼을 하든 말든 내 사정 아니고 살인자의 사기꾼 바람둥이를 내가 뭐하러 걷어. 그렇게 귀한 남동생 누나가 거두면 되겠네. 한 번만 더 찾아와서 행패 부려. 나 경호원 고용할 능력 충분히 되고 음지에서 복수할 능력 충분히 있거든. 나 우습게 보지 말라고. 더는 안 참을 거니까. 어머머? 너 나 협박하니? 그래, 협박이다. 어쩔래? 그런 거지근성으로 잘도 살겠다. 당신들 폭력적이고 성질 더러운 거 알았는데 나도 나 지켜야지. 암튼 몇 미터 이내로 접근하기만 해봐. 남동생 인생 완전 파탄나는 줄 알아. 전남편이나 시누이나 인성 개차반이고 앞으로 살면서 머리카락 한 올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전 이혼 소송 마무리 짓고 도시를 떠나 아버지 별장에 가서 한동안 쉬었습니다. 거기서 마음 정리도 좀 하고 여러 가지를 계획했어요. 공부도 새로 시작하고 아버지는 여전히 식이요법으로 건강관리하시며 잘 지내고 계십니다. 그 뒤로 몇 년 아무 일 없이 평탄하게 살고 있고요.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이야기 아시나요? 한 사람 안에 선과 악이 있다는 걸 전제로 꺼내고 싶을 때 악을 꺼내는 한 남자의 이야기인데요. 전 남편은 어리석게도 악의 편에 서서 사람이길 포기한 인간이었네요.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전 씩씩하게 꽃길만 걸을 생각입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